나는 33이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그게 불행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일에 익숙해질 나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믿는 나이였다. 그래서 그 회사에 비서로 들어갈 때도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 안정적인 자리, 조용한 사무실, 정해진 리듬.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면 충분했다. 사장은 나와 비슷한 또래는 아니었지만 혼자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 항상 단정한 셔츠, 눈빛이 유난히 오래 머무는 습관. 처음엔 그냥 직업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비서라는 자리는 늘 그런 오해를 부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커피를 건네는 손이 스치고 서류를 설명할 때 괜히 가까워지고 이유 없는 미소가 늘어갔다. 애써 모른 척했다. 나도 어른이니까. 그의 제안들은 노골적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늦은 회의, 남아있는 불이 꺼진 사무실. 모두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말들이었다. 거절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받아들이면 다른 길이 열릴 것처럼. 그 미묘한 경계가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다. 싫다고 단정하기엔 불편하지 않았고, 편하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모두 퇴근한 줄 알았다. 내가 놓고 간 서류가 생각나 사장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멈춰섰다.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말로 옮기면 너무 직접적이 될 것 같고 모른 척하기엔 분명했다. 그는 혼자였고 긴장과 해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졌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아차렸다. 도망치듯 문을 닫고 나왔지만 마음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놀람보다 먼저 든 감정은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었다. 부끄러움, 당혹감, 그리고 설명하기 싫은 호기심 같은 것.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어쩌면 이대로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음 날 결심했다. 피해자처럼 침묵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싶지 않았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낮과는 다른 정적이 내려앉던 그 순간 나는 이 대화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려 애썼다. 감정이 앞서면 이야기가 흐트러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의자에 깊이 기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늘 정돈되어 있던 물건들이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어긋났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느낀 불편함과 혼란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회사라는 공간, 상하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 그 단어들이 공기 중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오래 쌓여있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혼자 남은 사무실이 때로는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고백. 그 말들이 진실인지 계산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짓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나 역시 완벽하게 단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으니까.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해 인생의 공백으로 흘러갔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 시간이 지나며 바뀐 기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감각에 대한 그리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왜 이 회사에 왔는지, 혼자 사는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 사이에 침묵이 자주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기보다는 무게가 있었다. 사무실의 불빛이 조금 어둡게 느껴질 즈음, 우리는 동시에 말을 멈췄다. 창밖에서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고 시계 소리만 또렷했다. 그는 내 쪽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전과 다른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마치 한 발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아는 사람처럼. 나도 알았다. 이 선을 넘으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하라면 복잡해질 것이다. 연민이었을 수도 있고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움직였고 내 숨이 조금 느려졌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감각이 또렷해졌다.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업무의 장소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의 끝을 여기서 모두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이후로 나의 일상은 미세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그 이후의 날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도 평범했다. 아침에 출근해 인사를 하고 일정표를 정리하고 전화에 응답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나는 이전보다 더 차분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계속 번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연습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다. 서류를 넘기다 손끝이 멈추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유 없이 숨을 고르게 되곤 했다. 우리는 그날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약속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쩌면 그가 먼저 말을 꺼내주길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먼저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마음이 흩어질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위로를 느끼는 나와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가끔은 오래 머물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감정이 습관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을까? 어느 날 늦은 오후, 사무실에 노을빛이 들어왔다. 그는 문을 닫고 잠시 앉아 달라고 했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다만 고맙다는 말,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말,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음 한켠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방향은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다. 다시는 애매한 경계를 넘지 않겠다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표정에는 받아들임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짧은 흔들림이 내 삶을 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사장과 비서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는다. 그날의 기억은 서랍 속에 조용히 남아있다. 꺼내어 자랑할 일도 숨길 일도 아니다. 다만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 한 페이지였다. 그리고 이 나이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을.